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통장에 정체불명의 돈 100만 원이 찍힌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 실수로 보냈겠지라고 생각하며 선의의 마음으로 돌려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명심하십시오. 모르는 돈을 직접 돌려주는 그 친절한 행동이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단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당신을 한순간에 전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연간 수만 건씩 터지고 있는 이 신종 사기 수법은 너무나 정교해서 법조차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파고듭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직접 돈을 송금했다는 기록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 잔혹한 통장 묶기 사기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이미 덫에 걸렸다면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그 실전 대응 매뉴얼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이야기는 인테리어 업체를 10년째 운영해온 성실한 사업가 A씨의 사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직업의 특성상 홈페이지와 명함에 계좌번호를 항상 공개하고 살았습니다. 공사 대금을 입금받아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한 계좌번호가 범죄 조직의 레이더에 걸려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화로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던 A씨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립니다. 입금 100만 원. 발신자 이름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공사잔금이 들어왔나? 싶었지만 주말이라 은행 확인이 어려우니 월요일에 처리하기로 하고 다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100만 원은 그저 사소한 해프닝인 줄 알았습니다. 지옥의 전조는 토요일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문자가 옵니다. 이번엔 단 1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사람 이름란이 이상했습니다. 텔레그램 아이디와 함께 알 수 없는 숫자 조합이 적혀 있었죠.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잘못 보낸 사람이 연락처를 남긴 건가?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진짜 공포는 일요일에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1원이 들어오는데 이번 메시지는 더 험악했습니다. 월요일 신고. 평범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온 시민에게 신고라는 단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위협입니다. A씨는 이때부터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를 신고한다는 거지? 그는 월요일 아침이 밝자마자 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고야 말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비를 급히 보내려다 계좌를 착각했습니다. 제발 이 계좌로 바로 좀 돌려주세요. 선의의 마음이 앞섰던 A씨는 안심하며 그가 불러주는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멸을 가져올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송금 후 단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은행에서 청천벽력 같은 문자가 날아듭니다. 귀하의 계좌가 금융사기 의심 계좌로 신고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지급 정지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스미싱인 줄 알고 떨리는 손으로 직접 은행 앱을 켰지만 화면에 뜬 숫자는 더 잔인했습니다. 출금 가능 금액 0원. 통장에는 직원들의 월급과 자재비 3천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지만 단 1원도 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A씨는 곧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계적인 업무 처리뿐이었습니다. 고객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법에 따라 저희는 지급을 정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잘못 들어온 돈을 돌려줬을 뿐이다. 사기를 친 게 아니다. 그러나 은행은 저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나와야만 풀 수 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거래은행이 막히자 A씨 명의로 된 다른 모든 은행 계좌, 주식, 적금, 심지어 편의점에서 쓰는 체크카드까지 줄줄이 마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망에서 A씨는 잠재적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겁니다. 직원들의 월급날은 다가오는데 돈을 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신분증을 들고 직접 가서 구걸하듯 사정해야 겨우 생활비 일부를 대면 거래로 찾을 수 있는 비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 후 A씨에게는 더 큰 폭탄이 떨어집니다. 경찰서에서 날아온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죄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잘못 들어온 돈을 돌려줬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경찰은 다그쳤습니다. 왜 원래 돈이 들어온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보냈습니까? 은행을 통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A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것이 바로 범죄 조직이 설계한 통장 묶기, 사기에 소름 돋는 메커니즘입니다. 조직은 먼저 진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씨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 A씨의 계좌에는 진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됩니다. 그 직후 조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돈을 잘못 보냈으니 내 계좌 범죄 계좌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선의로 돈을 돌려주는 순간 A씨는 범죄 조직의 자금을 세탁해준 공범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피해자가 나중에 사기를 깨닫고 신고하면 돈을 받은 A씨의 계좌가 가장 먼저 정지되는 구조입니다. 이보다 더 악질적인 수법은 처음부터 계좌를 동결시켜 돈을 뜯어내는 통장 협박입니다. 자영업자나 중고거래 판매자처럼 계좌번호가 노출된 사람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텔레그램 아이디를 입금자명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합니다. 계좌가 묶여 당황한 사장님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 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계좌 풀고 싶어? 그럼 200만 원 보내. 그럼 신고 취하해줄게. 범죄자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한 이유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허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영장을 받아야만 계좌를 묶을 수 있었지만 범인이 돈을 다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만으로 즉시 동결이 가능하게 바뀐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신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일단 통장부터 묶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범죄자들은 국가가 선량한 시민을 위해 만든 법을 도리어 시민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절대 금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입금된 돈을 단 1원도 쓰지 마십시오. 공돈 생겼다고 생각하며 치킨을 시켜 먹거나 다른 통장으로 옮기는 순간 당신은 피해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횡령범이 됩니다. 이체 기록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둘째, 송금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입금 내역에 적힌 번호나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는 행위는 당신의 개인정보를 범죄자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번호를 확보하는 순간 더 지독한 2차 협박을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요구하는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아무리 불쌍한 사연을 늘어놓아도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순간 당신은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은 왜 은행이라는 안전한 시스템을 두고 사적인 거래를 했느냐고 당신을 추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통장 사용을 멈추고 은행에 즉시 중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은행 고객센터 금융사고 접수팀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차고 송금이 의심되니 은행 측에서 직접 입금자와 연락하여 반환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줄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은행을 통한 반환은 당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십시오. 나는 이 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범죄 연루가 우려되어 미리 신고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계좌 지급 정지를 해제할 때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 됩니다. 상대방이 보낸 협박 문자나 텔레그램 아이디가 찍힌 입금 내역은 절대 지우지 말고 캡처해서 보관하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파편들입니다. 만약 이미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버렸다면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급 정지 해제 신청과 이해 신청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은행에 지급 정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단순히 신청서만 내지 말고 입금된 돈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상거래 내역이나 경찰서 서류를 반드시 함께 내십시오. 또한 금융감독원의 채권 소멸 절차 공고가 떴다면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 이 기한을 넘기면 당신 통장에 있던 돈은 실제로 사기꾼이나 신고자에게 넘어가 버리고 당신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다행히 24년 8월 개정된 법률 덕분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은행이 만약 거절한다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그것이 은행의 자동화된 절차를 강제로 멈출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르는 돈은 절대로 당신의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낚아채려는 독이 든 미끼입니다. 절대 쓰지 말고 직접 돌려주지 말고 오직 은행이라는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만 해결하십시오. 이런 신종 통장 사기는 범죄자가 국가 시스템을 비웃으며 선량한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잡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왜 범죄자 말만 듣고 내 전체 계좌를 막느냐는 비판이 많지만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기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계좌번호가 항상 노출되어 있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중고거래를 자주 하시는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고 한 가정의 몰락을 막는 거대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